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국고초 오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일단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전날에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상당히 뭐 괜찮았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조금 좀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코스피는 4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4천선을 넘어섰고, 시장의 분위기가 12월 들어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가 이제 약간 좀 변하는 것 같죠. 자, 오늘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국고초 5부는 미국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포트폴리오 상담도 좀 있고요. 전화 연결도 좀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오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간밤에 미증시부터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0.2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0.3 올랐습니다. S&P 500이 0.2 올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장중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려 있는 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PCE가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12월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와 있죠.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좀 높아졌다. 지금 현재 금리나 가능성은 80%를 좀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이전 고점대 43,000대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하락을 하다가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2주 전이었죠. AI 버블 우려가 극단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 한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거 너무 이르다. AI 버블 터지긴 너무 이르고, 제가 손바뀜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력이 생기면 손바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서 V자로 돌아서서 이제 거의 직전 고점 라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 미증시 반등에, 그러니까 AI 버블 우려도 좀 완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 역시 급락했었죠. AI 버블 우려로 반도체주들이 죄다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버블 우려, 이거 조금 지금 당장 버블 터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확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역시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주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고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도에서 잠깐 한번 볼게요. S&P 500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섹터로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일단 큰 방향을, 일단 저점은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구글의 TPU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죠. 오히려 그 수혜로 브로드컴은 2.4%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6%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글이나 메타도 플러스로 좀 움직였고, 헬스케어 업종은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군들 흐름을 좀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판단하면서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182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70달러까지 떨어져서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구글의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지금 구글의 TPU 이게
엔비디아 GPU의 큰 대항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방수권법에서 뭐 제한됐다라는 얘기 뭐 있었고 또 뭐 중국의 칩을 수출을 한다 만다 또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조금 엇갈린 내용이지만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70에서 180 정도 좀 저점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반대쪽 영역에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입니다. 예. 브로드컴은 자, 지난 4월 달에 제가 $200 아래에서 장기 투자 시작하십시오. 저는 600 갈 것 같습니다. 300 넘어섰고 지금 $400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죠? $400 근처에 와 있습니다. 브로드컴. 근데 약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엔비디아가 한쪽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이쪽 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구글, TPU, 그리고 여기 브로드컴,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가 또 한쪽 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네, 참고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4.6% 전날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들이 어제 좀 강했었거든요. 미국 시장 분위기도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하자면 뭐 경제 지표 뭐 불확실성은 없고 예정대로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국내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는 뭐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들어서 좀 약간 변화가 좀 있기는 해요. 그죠? 약간 변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내놓는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재료 노출 성격이 강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주 동안 거의 방향 없이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굉장히 더뎠죠. 4천 아래로 깨져서.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 오르면서 4,100선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4,000선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좀 쉬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그죠?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고 11월에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2조 순매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이어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금리도 내린다라고 하고 또 연말 물론 연말장은 조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연초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연말장도 그렇고 연초장도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좌측의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 넘어섰다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거의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가격 조정이 있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4,100선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무엇이 주도했느냐,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피 4,200 돌파 기대감은 여전히 좀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쭉 담아봤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소위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외국인들 또 기관 투자자들 또 기관계 안에서도 투신이나 연기금은 어떤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어제 3%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9, 현대차는 11%나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수급을 가지고 이제 블록을 한번 좀 만들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세 칸이라는 얘기는 양의 블록. 소위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 투신이나 연기금이 합산된 매수 강도가
이렇게 강했다는 겁니다. 물론 4칸이 만점이에요. SK하이닉스는 약한 자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강하게 자금이 매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메이저 투자자들은. 그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정리해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낙폭과대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이고요. 이 중간에는 소위 메이저 수급을 가지고 블록을 싼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부터 강하게 매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강하게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도 벗었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를 넘어서서 향후에 이 로보틱스 쪽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소위 시총 상위 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시총이 한 60조 정도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한국전력이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삼성전자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소위 뭐 한 7만 원 아래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정체돼 있을 때는 자금이 좀 정체됐었죠. 자, 그런데 근래 들어서 다시 10만 원 아래 또 10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400만 주, 기관 투자자들이 180만 주 사들였거든요. 굉장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924% 정도, 924포인트.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이제 조금 숨고르기예요. 근데 코스닥은 뭐 어찌됐든 올해 연중 최고치로 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뭐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먼저 올라와서 좀 쉬고 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보통 이제 연초장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1, 2월 달에 좋았거든요. 지금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좀 좋아질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주들 아마 그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어제 12% 떨어졌습니다. 독일 법원이 알테오젠의 경쟁사죠.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유통 이거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12% 급락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5%, 레인보우가 7%, 뭐 리가켐이 5%, 펩트론하고 HLB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이쪽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에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 2위, 3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은 어차피 이제 거래소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어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 2차 전지 쪽도 이제 매기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에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자금은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참 많이 빠졌습니다. ABL 바이오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니까 어제는 바이오 가지신 분들이 일단 가치 차익이나 비중 조절을 좀 해줬어야 돼. 물론 다음 주에는 뭐 다시 좀 돌아서더라도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코스닥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었던 종목은 바로 이 세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지난주에 또 유망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보십시오 한번. 외국인들은 어제 120만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7거래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자금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죠. 우리는 계속 살 거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뭐 할 것 없이 자, 이 주식을 좀 사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10만 원 테스트를 좀 조만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좀 정리하게 되면 어제는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쪽에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았었고 시총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가장 좋은 수급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2026년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섹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시장이 더 오를 거야.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야. 이런 전제 하에서는 한국 시장에는 이런 피라미드가 하나 있습니다. 웬 피라미드야? 이렇게 얘기해 주나.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삼각형. 근데 이 삼각형의 최상위에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사이즈로 따져보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큽니까? 반도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이즈가 큰 게 뭡니까? 제약바이오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2, 3년 전에는 2차 전지가 2등이었어요. 2차 전지 사이즈가 가장 컸어요. 반도체 다음으로. 근데 2차 전지 주가가 떨어지니까 제약바이오한테 밀렸어. 그래서 2위 자리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3위는 뭐냐? 여전히 2차 전지가 세 번째. 그죠? 세 번째로 사이즈가 큽니다. 저는 이 삼각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내년에도 가장 좋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물론 그 외에 뭐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곁다리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시든 뭐 하시면 되겠지만 이 세 가지 축이 앞으로 한국 시장이 더 오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자,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고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7월부터입니다. 여기가 7월입니다. 예, 7월. 그죠? 7월입니다. 저희가 우리 5만 원대에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부동산처럼. 그리고 목표가 없이 내년까지 가져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10만 원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지금 수익률로는 벌써 97%, 거의 100%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로 올해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계속해서 밀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7월부터 올랐어요. 그런데 소부장은 언제? 9월 달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정점을 논한다?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랐다가 대부분 반도체는 어떤 시기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기간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조금 밀려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주정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다른 뭐 소부장 쪽에서는 이런 흐름이나 아니면 밑으로 빠졌었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올라서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 빠진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선조정 보이고 이제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변곡점 만들고 있다. 반도체 장기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앞으로 시장 더 갈 수 있어? 또 갈 수 있어. 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거니까. 그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몇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더 오를 것 같아?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 뭘 살 것이냐? 삼성전자 안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실적.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죠? 좀 많이 올라왔죠? 내년에는 미니멈 90입니다. 100조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 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고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 소위 5만 원대 두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는 파운드리가 바닥이고 앞으로 살아날 거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HBM 쪽에서 성과를 만들 거라고 해서 HBM 쪽에서는 아직 분명한 성과는 못 만들고 있죠. 근래 들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 구글, 브로드컴의 이 TPU, 그죠? 근데 여기에도 삼성전자는 이번에 HBM4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3하고 4하고 합쳐서 내년도 물량은 올해보다 한 3배 늘린다. HBM 쪽도 서서히 성과를 만들어내가면서 주가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11만 원, 그죠?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뭐 사실 실적만 보더라도 이게 더 좋으니까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더디지만 숫자만 보면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의 고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엔비디아 팀이 있고, 그죠? 여기 구글, 브로드컴 팀이 있고, 그죠? 자, SK 하이닉스도 21선 돌파할 때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21선 돌파할 때, 그죠? 자, 다음 주에 한번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는 사실 앞서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한번 쭉 볼 때 수급이 좋았던 거 이오테크닉 있었었죠. 제가 어제 보니까 소부장 쪽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한 5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STI, YC, 하나머티리얼즈, 테크윙 한 요 정도가 가장 수급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지금 주가가 45,000원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8월 달 그리고 9월 초에 우리 25,000원대부터 이거 투자하셔야 된다. SiC 카바이트링, 특히 낸드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근래에는 또 TSMC에 또 문을 두들겨 아마 조만간에 좋은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주가가 25,000원에 시작해서 거의 2배 올랐습니다. 5만 원까지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쉴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빠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어지면 61선 근처 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이 있고 밑으로 빠졌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움직이고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같이 전처럼 다 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머티리얼즈도 어제 다시 좀 돌려놓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뭐 STI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YC나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제가 바이오 쪽으로 이제 돈이 좀 몰려갈 것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첫 번째 주 국고처에 나와서 11월 주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10월 말인가? 11월 첫째 주에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려갈 거니까 이제 시작하셔도 되겠다. 1번이 뭐냐? 에이빌 바이오였죠. 쭉쭉쭉쭉 있어요. 다 좋은 성과를 냈어요. 한 달 동안 엄청난 성과. 에이빌 바이오는 2배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제약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문제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12%나 급락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장중에 보면은 16%나 급락을 했어요. 16%.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 이유는 독일 법원이 이 알테오젠의 경쟁사가 미국의 할로자임이죠. 그죠?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이고 할로자임 테라피우틱스, 할로자임이 키투르다 SC, 키투르다 SC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달라는 그죠? 가처분 소송에 이제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급락이 있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이 알테오젠 얘기를 50만 원, 55만 원 이때는 거의 제가 올해 한 반년 이상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밸류가 꽉 찼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물론 추가적으로 SC, 에로 뭐 다른 쪽으로 뭔가 좀 좋은 또 소식도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 1위, 매출 1위가 뭡니까? 의약품? 항암제? 키토르다입니다. 예. 가장 큰 건 이미 나왔습니다. 언제? 2024년도에 나왔습니다. 주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때가 아마 여기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있었습니까? 다이치산교. 제가 리가캠 설명하면서 리가캠 바이오, 다이치산교처럼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제약회사가 다이치산교예요. 그죠? 그 얘기를 2023년, 24년 계속해서 드렸었죠. ADC, 에너투, 그죠? 에너투 SC. 그래서 그게 2024년 하반기인가 말에 이제 뭐 에로가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3만 원대 시작을 해서 이게 거의 55만 원 왔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만큼 오른 겁니다. 자, 다만 이게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면 조금 당분간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죠? 좀 더딜 수 있어요. 물론 뭐 큰 모멘텀 없이 최근에 없다가 이제 주가 떨어져 갖고 오히려 40만 원 초반에서는 가격 매릿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놀겠지. 그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서는 수익 물량을 조금 차익하는 게 맞았었고, 알테오젠도 주가가 이제 다시 50이나 50 이상 올라오면 비중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ABL 바이오 한번 보실래요? 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어제 5%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에 이 종목을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그죠?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제 이쪽으로 이게 1번이라고 그랬죠? 이게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넘겨가게 되면 바이오 1위는 이 종목이 될 거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ABL 바이오가 17만 원, 여기 21선은 이렇게 음봉 깨지지 않으면 여기 안 끝난 거예요. 바이오 쪽은 어찌됐든 저금리, 최대 수혜 종목이에요. 유동성 장세 빠질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만 바이오가 강하다가 반도체나 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쉴 수 있죠. 좀 약간 쉴 수 있다. 중요한 건 ABL 바이오가 21선은 다음 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볼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은 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소개해드리고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은 이쪽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이유 없이 쉬었던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왜? 알테오젠이 급락하고 하니까 바이오 쪽에서 차익 물량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걸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벤티지 랩이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아까 제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쭉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 올랐던 종목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발도 담글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제 드렸었고, 이 방송에서도 한 2번 했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HLB를 아마 유망 종목으로 아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유망하지 않죠, HLB가? 다만 우리 국고초 5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동안에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 HLB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으로 FDA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불발이 났어요. 그리고 끝나냐? 안 끝났어. 가장 큰 문제는 캄렐리주맙의 품질, 관리, 제조, 뭐 요 문제가 아니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크게 태클을 걸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조만간 다시 3번째 도전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물속에서 이제 잠겨 있는데, 언젠가 이제 물속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있겠죠. 그게 언제로 봐?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 5만 원대 이제 넘어서서 5만 5천 원을 막 슈라이 할 때는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슬슬 이쪽으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도 좀 드릴 건데요. 2차 전지 하나만 좀 얘기해 볼까요? 예. 뭐 2차 전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 주가는 지금 어디쯤에 있어?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쳤을 때. 우리는 발바닥을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장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가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끝나지 않았고요. 예, 이제 좀 눌린 겁니다. 조금 거칠게. 하지만 장기 턴어라운드는 2026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숫자는, 실적은 바닥을 치고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기존에는 우리 전기차만 봤잖아. 그게 아니야. ESS 시장을 같이 봐야겠죠. 그죠? ESS는 계속해서 확장세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정책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리고 뭐 리튬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랐으면 최근 80위안 넘어섰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90위안까지 올라와서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고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고차 5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못다한 내용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드라이빙 토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